대학 원서를 작성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그 원서를 쓰는 해에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 전에는 사실 그렇게 받았던 게 맞는데 제가 교육 현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원서를 쓰는 시점에 학생을 도와주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원서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나 이런 분들을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미 시간이 다 지나버렸기 때문에 보강을 할 수가 없고 지적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서 서비스라는 게 그 가지고 있는 학생의 것을 포장하는 데에만 주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런 문제를 일찍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서 쓸 때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학생들을 도와주자.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그 대학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저희가 뭐 현장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 거를 미리 얘기해서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 롱텀 컨설팅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교육 회사에서 이제 쌓고 있었고 경력을 우연치 않은 기회에 한국의 그 데일외고에 국제반을 운영하는 운영자로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근무했을 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 학생들이 노력을 하는 걸로 치면 전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결과가 생각보다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인이 뭘까 파악을 해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구조랑도 관련이 있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학을 가는 패턴하고도 관련이 있었고 또 해외 학제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준비를 효율적으로 못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특한 학생들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정말 마지막에 결과를 잘 이뤄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컨설팅 분야로 들어오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좀 특이한 일을 하는데요. 어드미션 컨설팅이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그 대학의 입학을 도와주는 그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0% 정도가 미국 대학이고요. 또 영국이나 홍콩, 싱가포르처럼 해외 명문대도 포함이 돼 있어서 미국 및 해외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2년 이상을 하는데요. 본인이 목표로 하는 학교가 어디냐? 그러니까 목표하는 데가 높을수록 준비할 것도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디냐? 그리고 학생의 어떤 파운데이션, 그 기초가 얼마나 탄탄하게 잡혀있냐? 이거에 따라서 컨설팅 기간이 더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그렇죠. 전에는 유학원에서 그 원서를 대신해 주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유학원의 수익 구조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 재단을 통해서 상대 학교에 이제 보냈을 때 어떤 커미션 구조로 되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드미션 컨설팅에서 다루고 있는 저희가 타겟하는 학교들은 그런 어떤 커미션이나 이런 베이스의 학교들이 아니라 정말 노력과 실력이 아니면 갈 수 없는 학교들만 핸들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쪽에서 타겟팅하는 학교가 일단 다르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주로 탑스쿨만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은 정말 전문 매니지먼트가 없이는 가기가 힘든 곳이고 흔히 알고 있는 유학원 업무 중에는 조금 뭐 홈스테이라든지 아니면은 항공 비자라든지 약간 이런 생활적인 그런 서비스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저희 어드미션 컨설팅에는 이제 그런 서비스는 전혀 없는 거죠. 크게 회사처럼 운영이 될지는 몰랐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분들 또 저한테 직접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 정도만 이제 도와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런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사업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는데 저도 이런 사업을 하려는 거에 대한 준비가 채 안 돼 있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어려웠던 점은 이게 회사가 점점 커지고
실적이 잘 나고 급격하게 이제 소문이 나게 됐는데 너무 많은 손님들이 오시니까 이게 또 그 핸들링이 다 되는 게 아니었었어요. 저희 같은 회사에 너무 많은 손님들이 오신다고 해도 저희가 다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을 다 또 케어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관심에서 1차 위기가 왔었죠. 이 사업의 어떤 그 구조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냐에 따라서. 근데 그때 제가 결심을 한 거는 그냥 일반적인 홍보 마케팅은 그냥 포기하자는 거였어요. 왜냐면 그거에 너무 많은 직원들이 동원되고 비용이 나가고 제 시간이 뺏기고 제가 직접 봐줘야 되는 학생들과의 시간이 줄어들고 이런 많은 분들이 아마 비즈니스에서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사실 퀄리티도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저는 과감하게 그래서 모든 홍보 활동을 포기를 하고 기존에 있는 학생들한테 집중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 한 명 한 명들이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서비스가 커질 것이고 만약에 이분들이 불만족스러워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즈니스가 줄어들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전혀 홍보를 하지 않고 회사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내렸던 결단이 정말 옳았구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그 소문을 들으신 많은 학생들이 같은 학교에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미국 대학 입학이나 이제 해외 대학 입학을 보시는 분들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한 학교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뽑아가지 않아요. 균형 때문에. 근데 저희가 같은 학교 학생들을 많이 핸들링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도 이제 실패하는 학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한번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결단을 내렸는데 같은 학년 학생을 2명씩밖에 안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저희한테는 사실 굉장히 큰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따로 홍보 활동도 하지 않고 그 굉장히 소개로만 오는 비즈니스인데 그나마 소개를 받고 오신 분들도 이제 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결단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또 그때의 선택이 또 옳았어요. 같은 학교면 경쟁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좀 다르게 짜려고 해도 저희가 고수하는 컨셉이나 아니면 원서 스타일이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 학년에 2명 이상 받는 건 좀 위험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제한을 좀 두고 있습니다. 국내외 학생들 모두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제주에 위치한 국제학교나 외국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많고 또한 외고나 비인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여러 국제학교뿐만 아니라 보딩스쿨 그리고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주로 있습니다. 처음에 이 프로그램이 런칭을 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컨설팅 비용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일찍 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원래 학생들이 해야 되는 거를 왜 대신 해주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많으셨었거든요. 어른들도 예를 들어서 본인의 자산 관리를 하거나 사업의 어떤 컨설팅을 받거나 세무 관련이거나 이런 거를 할 때 굉장히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달라지고 근데 저는 학생도 커리어 관리, 그다음에 자기의 학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결과가 달라지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야말로 가보지 않은 세계고 아이들이 특히 잘하는 학생일수록 이런 매니지먼트나 아니면 그 전략적인 계획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많이 느끼거든요. 롱텀 컨설팅은 그런 거를 이제 조절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계획이 일단 핵심이고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학생을 대신해서 뭔가를 해주는 그런 내용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마다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리고 좋아하는 거,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다 달라요. 그리고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도 다르고 성적이나 그런 모든 상황이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그거에서 시작을 해서 같이 세우고 그걸 따라가면서 목표한 것보다 훨씬 성과가 잘 나오기도 하고 훨씬 성과가 못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면 다시 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같이 따라가면서 끝까지 가는 거, 모두가 같은 플랜을 갖고 갈 수는 없어요. 어드미션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걸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마다 어드미션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는 시기는 다 다르고, 학생들한테 지금 당장 집중해야 될 게 뭔지를 알려주는 거, 불필요한 건 하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컨설팅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학생 관리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특허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을 계속 꾸준히 더 개발을 해서 지금도 아직 잘 쓰고 있어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해서 교육을 받을 때도 컨설팅이라는 게 사실은 눈에 보이는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객들이 걱정하는 거를 알고 눈에 보이는 컨설팅을 하자. 그래서 굉장히 커리큘럼을 시스템화 했고요. 그 커리큘럼을 가지고 학생들도 관리를 하지만 동시에 직원들도 그 커리큘럼으로 이제 교육을 받고 있죠. 저희 같은 컨설팅에서 가장 열심히 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아이들의 사고를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여기까지였다면 저희 컨설팅에 있는 카운슬러 분들은 그 생각과 아이디어와 본인의 그 활동 영역을 좀 더 확장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소통을 잘하고 이런 학생들은 정말 그 확장폭이 굉장히 커지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접할 수 있는 세계는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외 활동이나 아니면 그 활동의 확장이나 아니면 아이디어의 확장이나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통해서 많이 또 해결을 하고 있죠. 컨설팅이라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고 저한테도 같은 질문을 많이 하세요. 여기는 다른 곳과 어떻게 다르냐. 그런데 저는 사실 되묻고 싶어요. 다른 곳이 어떻게 인사이트와 같은가. 왜냐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훨씬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와 같은 곳을 찾는 것이 더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 컨설팅 프로그램을 굉장히 독보적으로 운영을 해왔었고 다른 곳과 사실 비교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컨설팅도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일부 서비스만 제공하는 컨설팅도 있고, 그리고 어떤 특정 분야, 특정 학교만 핸들링하는 컨설팅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정말 전반적인 거를 아우르는 토탈 컨설팅이고, 저희처럼 모든 분야의 균형을 맞춰주는 곳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이제 가장 차이점이 아닐까 싶고, 그런 면에서 서비스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오히려 다른 곳과 저희랑 같은 곳을 찾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미국 대학 입시 컨설팅 전문 회사로 수년간 쌓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과 학부모님이 만족하실 만한 차별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교육 전문 회사입니다. 인사이트 컨설팅에서 일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연락도 많이 오시고. 그런데 저희 채용 조건이 좀 특이한 게 있다면,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를 했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컨설팅 업무를 많이 해본 분들은 오히려 플러스 포인트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인사이트가 워낙 본인의 색깔이 강한 것도 있고, 그 교육시키는 시스템이나 교육 철학 이런 것도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를 해보신 분들은
좀 안 좋은 버릇이 들어서 오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물론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컨설팅의 영역이 있는데 저희 인사이트에 와서 근무를 해보면 굉장히 그런 걸 많이 깨게 되거든요. 오히려 저희 어떤 그 컨설팅 그 사명이나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많이 이해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채용에서는 가장 이제 1순위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거보다는 물론 이제 해외 대학에 대한 경험이 많으신 분들, 그래서 뭐 해외 대학, 특히 미국 대학, 명문 대학에서 뭐 초중고 대학을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1순위로 뽑고는 있지만 인성적인 면에서 가장 크게 보는 스킬은 오히려 컨설팅을 많이 해봤냐 이런 경험보다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좋으신지, 그리고 서비스 마인드가 있으신지,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학생을 도울 생각이 있는지, 그거를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그 담당 카운슬러 한 분이 학생들을 다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개인의 역량에 너무 좌우가 될 수가 있어요. 학생의 어떤 관리나 실적 부분에서. 인사이트는 출발 초기부터 그렇게 운영을 한 게 아니라 그 카운슬러들을 되게 전문화, 세분화 해놨어요. 그래서 아카데믹 카운슬러, 프로젝트 카운슬러, 또 에세이만 보는 에세이 카운슬러, 이렇게 전문화를 해놨고 한 학생당 그 여러 명의 카운슬러들이 팀 베이스로 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한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도 같이 내고 의견도 같이 내고 서로 어느 파트가 빛는지도 스크리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방식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카운슬러의 인건비를 2배, 3배를 지불하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어떤 학생도 실패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카운슬러한테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 담당 포지션에 따라서 맡고 있는 학생 수가 달라지죠. 그래서 정확하게 한 명당 얼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뭐 전체 직원 숫자, 저희가 관리하는 학생 숫자를 본다면 정말 숫자가 많진 않아요. 제가 아이들이랑 같이 좀 나이 갭은 좀 많이 있잖아요. 여러 몇 제너레이션 차이가 나긴 할 텐데, 그런데 저는 이제 아이들과의 그 관계가, 그 바운드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아이들과의 그런 관계 형성. 그래서 아이들이 그 자기 전문성을 놓고, 특히 전문성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학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5년, 6년을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그 드림 스쿨을 놓고 정말 무서울만큼 준비를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이제 도우면서 아이들을 토닥거리면서 또 이제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중간에. 근데 미국이라는 대학의 시스템은 우리나라처럼 한 번에 커트라인을 두고 뭐 의대나 치료 이렇게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그 부분에 부족하면 기다렸다가 아이들이 준비해 오면 또 다시 문을 열어주고, 또 준비하고 계속 문을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실망하자고 끝까지 진행하면 반드시 너희가 원하는 그런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 많이 해줄 때 아이들이 되게 고마워해요. 되게 고마워하고 그런 부분에 힘을 내고, 그런 과정이 되게 뿌듯한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컨설팅을 한 거를 기억을 못 하시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본인이 쓴 카드값을, 지난달에 쓴 카드값을 보고 내가 썼나?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의 기억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거를 기억을 못 하시는 걸 보고 어느 순간 이런 모든 컨설팅 내용과 활동들의 모든 기록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을 한 게 있어요. 학생관리 프로그램을.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년간 아이들을 컨설팅을 하다 보니 자체적으로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이 쌓이게 됐고, 그냥 일반적인 서치로는 찾기가 어려운 데이터들이 이제 많이 모이게 됐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의 큰 자산이긴 한데 그걸 가지고 카운슬러도 훈련을 하니까 카운슬러 입장에서는 이미 선행 경험들, 이제 위에 카운슬러들이 진행했던 케이스들, 그다음에 뭐 실적들,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게 되니까 그것 자체가 훌륭한 교육 자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시스템에 감탄을 하고 계시죠. 담당하는 학생들이 대체로 다 있어서 그 학생들하고 굉장히 자주 소통을 하고요. 저희는 일단 학생하고 컨택하는 게 데일리 베이스 컨택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자주 소통을 하고 있고, 저는 해당 원장님들이나 팀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이제 계속 받고요.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공유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일반 다른 컨설팅 회사는 본인이 어떤 맡은 학생들의 케이스만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 회사가 학생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어서 제가 이제 대부분의 어떤 진행 상황이나 이런 거를 모니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모셔서 중간에 보고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여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교육 철학과 비즈니스 마인드가 정확히 균형이 맞는 밸런스라고 봐야 되겠죠. 교육 철학만 너무 강해서 운영 자체가 안 돼 버리면 좋은 선생님이나 인프라를 끌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비즈니스만 쫓아가다 보면 학생의 어떤 퀄리티라든지 이런 걸 또 버려야 되는 상황에 직면을 하기 때문에 균형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를 알고 있고, 또 제가 저희 담당 카운슬러들한테도 항상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번에 책을 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그동안 제 회사를 운영한 것도 반성도 많이 하고 또 어떻게 해야겠다 계획도 많이 세우게 됐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는데 성장과 전략이라는 키워드예요. 우리 학생한테 너무나 중요한 게 성장과 전략이라는 키워드인데, 컨설팅 회사는 어떻게 보면은 전략을 쓰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미 성장을 해온 학생들한테 어떤 전략을 세워서 좀 더 좋은 커리어를 만들어주냐, 이걸 하는 게 이제 저희 컨설팅인데,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제대로 성장을 해오지 못했을 때 컨설팅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성장은 어디서 하느냐, 그 아카데믹한 그런 학문적인 성장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수년간 관리해서 보니까 그 학교에서 성장을 미처 제대로 못 해온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의 이 성장에도 관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학교를 또 직접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학교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학교의 커리큘럼을 보고 저희 학생들이 어떻게 대학을 가고 어떻게 실력이 올라가고 이거를 수년간 분석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교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목을 시켜서 정말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학교를 만들고 싶다. 그게 이제 향후의 어떤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